사사건건 플러스 김광진 전 의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앞서 박지원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KBS 통일외교부의 박경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 박 기자 보기에는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 북측의 일정과 사정을 좀 감안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네. 이성권 위원장은 또 다 준비가 돼 있다. 방금 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월 초는 아니다. 근데 초라는 게 10일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9월 10일 이후가 될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북한도 좀 9월에 행사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9일에 이제 구구절이 있고요. 네. 그리고 9월 중순에 동방경제 포럼이 또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유엔 총회가 또 이제 하순에 또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런 일정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이 제가 방송 나올 때까지는 그 이야기가 없었는데 방송 들어온 다음에 9월 초쯤은 아닌 것 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중순쯤에 열릴 것이다. 우리가 뭐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건 위원장은 날짜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날짜 다 잡혔다는 소리잖아요. 기자들한테 왜 안 공개하냐니까 기자들이 그래야 궁금해하시지 않냐고 했다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일단은 그 이성건 위원장이 좀 회담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좌우하는 듯한 그런 좀 위세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은 북한은 어떤 그 몇 가지 옵션을 좀 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긴 여러 가지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합니다. 왜 공개를 안 해주는지 곧 공개가 되겠죠. 네. 자, 고위급 회담 회담하기 전에 양측 수석 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과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마구 진구가 됐구나. 그냥 국민들이 평양 사고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들을 논의하면 앞으로 우리 민족이 바라는 또 국제에 서망하는 이런 문제들이 답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측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배를 타면 한 마음이 된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아까 막역지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풀어나간다면 또 높은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배를 타면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겁니다. 얘가 마음보다도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까지도 같이 한다. 북남관계 개선, 이 발전 문제가 국가나 해외에 사는 온 교류의 일치돼 또 일관된 그런 교내부 지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건 위원장이 원래 말을 저렇게 좀 던지듯이 시원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네. 네. 전번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방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9월 정상회담이? 네, 그렇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가을에 평양에서 후속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했고요. 또 5월 26일 날 또 2차 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뭐 성대하게 맞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4월 27일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에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정상회담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솔직하게 교통 상황이 좋지 않다. 들어볼까요?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적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금 그 녹취를 못 찾았는데 뭐 불비하다, 준비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했었죠. 만약에 3차 이제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게 되면 도로편으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아직까지 뭐 날짜도 안 잡혔으니까 좀 섣부른 감이 있지만 예측을 해보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비행기로 갔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걸어서 판문점 통과해서 갔죠. 예. 네. 뭐 어차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바닷길 아니면 뭐 육로, 뭐 항공. 근데 아마도 이렇게 정말 상상을 해본다면 뭐 남북 철로가 이어진다면 뭐 가보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건 물론 나온 건 없지만 뭐 육로도 가봤고 비행기길도 가봤으니까 철길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문제가 물론 그렇겠죠. 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상회담 가장 핵심 의제는 어떤 게 될까요?
당연히 그 비핵화 협상이 될 것이고요. 네. 6월 이후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비핵화, 그다음에 연내 종전 선언 문제. 근데 아까 그 이성권 위원장 막역지구란 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좀 이게 신경 쓰이는 게 친구 사이를 말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질환지구란 말도 있고, 네. 그런데 막역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스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북쪽에서 뭔가 요구를 혹은 남쪽에서 요구를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보이기도 합니다. 외교안보 담당하는 기자들은 정말 세심한 것까지 그 말 뜻을 읽으려고 진짜 고생합니다. 네. 이번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회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어떤 그 진행 단계, 3차 정상회담의 진행 단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북한 측이 보기에 지금 정도 타이밍에는 뭔가 대한민국 같이 좀 해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날짜를 잡고 화제의 이슈를 이제 판문점으로 다시 이제 끌어온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날짜라고 하는 것도 확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뭐 구구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종전선언을 미국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 이전에 이제 진행 상황들이라는 게 예정돼 있는 거죠. 지금 뭐 폼페이오 장관도 다시 한번 4번째 들어가겠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동안의 관례로 좀 생각해보면 pompeo가 가기 전에 또 중국과의 한 번의 관계를 북한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좀 돈 안 드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제재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지금 외국을 설득해줘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제를 설정한다고 한다면 사실 남과 북이 가장 좀 그나마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경협의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나 도로, 요번에 가는데 불편한 도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 철도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를 한번 네.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진전된 의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도 일정 부분은 성과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 싶어 할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남과 북이 논의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북미 대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꼬여 있는데 어떻게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느냐. 뭐 가장 핵심적으로는 북한은 종전선언 같은 미국이 뭔가 다음 카드를 달라는 것 같고요. 백악관은 핵무기 같은 거 일부 해체하다든지 눈에 보이는 뭘 하나 더 달라는 쪽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중재자 역할을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출연을 하기 전에 여기 네. 오기 전에 그 해리스 그 주한 신임 미 대사에 네. 강연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네. 이런 질문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그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국무부 입장을 본인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네.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백악관 즉 미국의 입장은 네.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네. 자신의 어떤 그 제어 혹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큰 그림 내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어찌됐건 백악관 입장도 두 정상이 만나는 건 반대하는 것 같지는 그렇죠. 않고요. 그러니까 발표가 된 거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대북 제재는 풀리기는커녕 더 강화되는 분위기입니까?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정부가 또는 두 정상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단 말이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국은 계속 대북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 테이블로 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그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그 인도주의적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뭔가 강훈양면이긴 한데 여전히 기존은 네. 강력한 제재를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재를 네.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삐를 더 강화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인 측면, 뭐 유해 송환이라든가 혹은 지금 뭐 남북 간의 교류라고 하는 것들도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는 4차 그 축구 통일축구까지 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가 뭐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 지금의 좀 원활화되고 있는 그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보다는 풀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대북 제재가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엄연한 현실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정상화시키는 건 역시 어렵고요.
그런 걸 그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두 정상.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물론 논의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의할 수 있겠죠. 미국이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둘이 뭔가 해보겠다. 그런 것들을 미국 정부나 혹은 강경파들이 과연 좋게 받아들일 것이냐. 왜냐하면 전반적 기조가 정해져 있는데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추가는 안 했기 때문에 뭐 더 고삐를 재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야, 우리는 이런 제재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기면 안 돼라고 그 그물망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아마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 그러죠. 생각이 정리하면, 상관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에서도 뭐 크게 제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제 폐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랑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뭐 풀 수는 있는 문제, 유엔의 상관과는 상관없이 풀 수는 근데 있는 이제 미국 것인데요. 국무부는 계속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재를 풀지 마라.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지금의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성관광도 그때 현정원 회장 갔다 오고 나서 그 물어봤더니 네. 지금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우리가 개성공단을 묶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제재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더 강력한 제재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설명했지만 대남 선전 매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이렇게 미국 핑계만 될 것이냐, 대북 제재만 탓할 것이냐, 나만이라도 뭘 좀 보여달라. 남측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여건이란 미국과 유엔의 대조선 제재가 해제되었을 경우 다시 말하여 그 누구의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로서 이를테면 저들은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 홍시가 저절로 떨어지기만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정부를 비난했단 말이죠. 김 의원 지적한 것처럼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 좀 부담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 최근에 북한산 석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북한산 석탄이 뭐 몇 톤이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그 한미 동맹 문제라든가 네. 사실상 반은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과의 교류와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네. 국내 여론에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뭐 한반도 내에 우리 문제들에 대한 논의 말고 북미 대화를 물꼬가 튀게 하려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재자 역할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 측에는 종전선언이나 이런 걸 좀 받아줍시다라고 설득하는 거고 북한 측에는 핵무기 몇 개 해체하거나 또는 리스트라도 좀 일부라도 보여주는 쪽으로 설득을 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그게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이 세 사람만 아마 그 심중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겠죠.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과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4.27, 6.12 선언이 이어졌지만 성과가 지금 없거든요. 저희 그 국내 여론에서도 더 이상 그 3차까지 회담을 하는데 그럼 과연 네. 우리가 쥐는 게 뭐냐 이런 요구를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뭔가 성과를 얻는 그런 회담을 해야 할 좀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정전선언을 지금 언제 할지 내다보는 것도 사실은 부질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연내에 종전선을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입장이었죠. 이제 예. 미국이 중간선거가 11월이라서 네. 그전에는 될 것이다 이랬었는데. 또 유엔 총회도 9월에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전문가분들 만나 보면은 이제 언제 하느냐보다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를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됐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근데 계십니다. 운전자론의 상황에서 봤을 때 한반도 운전자로. 예, 네. 우리가 지금 중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거의 한 70년간 묶여져 왔었던 상황들을 지금 북미 간에 지금 대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폼페이오도 다시 네 번째 방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네. 말하면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지금 단절되지 않는 상태이고 뭔가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과 심합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큽니다만 네. 지금은 두 국가 간에 조정해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마무리 질문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관전 포인트로 뭘 좀 지켜봐야 할까요? 북측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제재가 있더라도 뭔가 좀 남한이 뭘 좀 해봐 이런 눈치고요. 네. 미국은 또 미국 입장이 다르고요. 네. 북한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고 우리 보수층 입장은 또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것은 여론이 좀 비등비등하죠. 네. 사실은 어떤 것을 성과로 볼 것이냐. 일단 종전선언이 과연 레토릭 그냥 말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에 정말 평화체제를 갖고 올 것이냐, 이런 것들 중요한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을 잘 설득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모셨는데, 자, 박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사사건건 플러스 손정혜 변호사,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